안녕하세요, 옐로입니다. 오늘은 9월 독서 결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9월 달에는 총 10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그래서 22년 9월 30일까지 총 66권을 읽었습니다. 9월 달에는 소설 2권, 자기계발서 2권, 에너지 관리 2권, 관계 관련 2권, 세계사책 2권을 읽었습니다. 페이지 수는 총 3,590페이지입니다. 8월 달에는 8권, 2,154페이지를 읽었는데 9월에는 10권, 3,590페이지를 읽었습니다. 9월 달에는 총 7권의 책을 읽으려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계획했던 7권을 모두 읽고 거기에 3권을 더해서 총 10권을 읽었습니다. 9월 달에 미리 독서 계획을 세우고 읽어서인지 독서량이 많이 늘어나서 무척 뿌듯했습니다. 저는 매일 60페이지 읽기라는 일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한 달 7권이라고 하는 더 큰 목표가 생기다 보니까 매일매일 실천을 하면서도 더 큰 목표를 위해서 초과 달성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성률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하나씩 책 소개해 드릴게요. 네, 자기계발서는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성공의 지도, 그리고 나폴레온 힐의 나폴레온 힐 성공의 법칙, 이렇게 2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이 2권의 책을 읽으면서 같은 작가인가 하고 의심이 들 정도로 사실 굉장히 좀 책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비슷했어요. 내용이나 예시도 좀 겹치는 부분이 많았고 두 책 다 약간 세일즈맨십을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도 되게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너지 효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비슷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두 개가 좀 더 통합되기도 하고, 하지만 두 책 다 저한테는 또 살짝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자기계발서이긴 하지만 조금 고압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들도 조금 받았고, 설득력이 살짝 부족하다는 느낌도 받았고, 계속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느낌도 조금 있어서 살짝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성공의 지도도 다 읽고 나서 독서 노트를 다시 읽고 액션 독서 노트를 작성했습니다. 3장 내 삶의 목적지는 어디인가 라는 부분을 읽으면서 이제 명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부분을 읽고 났더니 내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나폴레온 힐 성공의 법칙이란 책은 보기에도 굉장히 두껍죠.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총 페이지 수가 915페이지에 달하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다 읽을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제가 8월부터 읽기 시작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9월 달에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이 책을 좀 집중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많이 기대를 하고 읽었는데 솔직히 조금 많이 실망스러웠어요. 나중에는 진짜 그냥 끝까지 읽겠다라는 오기로 억지로 읽었었던 그런 책이었어요. 아쉬웠던 부분은 뭐였냐면 비슷한 얘기가 너무 많이 반복이 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포인트로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내용이랑 어울리지가 않았습니다. 3장에서 얘기했던 것을 6장에 문구가 들어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어울리지 않는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읽으면서 좀 어울리는 그거로 적었다면 조금 더 집중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얘기가 지금 여기 왜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살짝 흐름이 깨지는 그런 느낌도 조금 아쉬웠어요. 맨 처음에 책 제목을 적을 때는 책 색깔과 좀 비슷한 색깔로 마스킹 테이프를 칠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검은색 책이어서 검은색으로 이렇게 해주고 제목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각 장을 조금 눈에 들어오게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포인트 되는 단어들을 이렇게 적어줬더니 다시 독서 노트를 읽을 때 좀 더 눈에 잘 들어와서 좋더라고요. 저는 특히 6장에서 이제 자제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 참 인상 깊었고 재미있었어요. 자제력 부족은 습관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통쾌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게 습관이구나, 나 원래 자제력이 없어 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좀 더 제 자제력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9장에서 이제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고의 가장 높은 부분이 결국은 영적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직감,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로 직감이나 영혼의 소리를 이야기하는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무척 반가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스티커로 꾸미면서 책을 읽으면 독서노트 쓰는 것도 더 재미있고 다시 읽을 때도 한눈에 이렇게 잘 들어오기 때문에 독서노트 다시 읽는 재미도 굉장히 쏠쏠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독서 결산이 이렇게 항상 좀 늦어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나름 변명을 해보자면 그 이유는 제가 책을 다 읽고 나서 독서 노트를 읽고 그 다음 액션 독서 노트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독서 노트 타이핑도 정리를 해요. 그런데 독서를 다 끝내고 바로 액션 독서 노트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살짝 묵혀뒀다가 독서 노트를 다시 읽고 거기서 액션을 뽑아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독서를 끝낸 시점이 아니라 독서를 끝내고 묵혔다가 다시 독서 노트를 읽고 거기서 뽑아낸 또 액션 독서 노트까지 마무리해야 진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다 읽고 나서 한 2주 정도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묵혀서 다시 독서 노트를 쓰는 이유는 책이 끝나고 바로 그냥 이렇게 요약을 하게 되면 그냥 책 읽은 것의 요약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묵혀두고 살짝 잊혀질 때쯤 다시 읽어보면 새로운 느낌이 들고 새로운 생각이 들면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독서 노트를 다시 읽으면서 책을 재발견할 때도 되게 많아요. 책을 읽을 때 그냥 아쉬웠는데 독서 노트를 다시 읽어보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은 그 시점보다 진짜 마무리를 한다 하는 시점은 한 2주 정도는 더 걸리는 것 같아요. 특히나 독서 노트의 양이 좀 많을 때는 시간이 좀 더 걸리는 편입니다. 관계 관련 책도 2권을 읽었는데요. 최유나의 혼자와 함께 사이, 그리고 이동기, 이성직, 안하얀의 나 좀 칭찬해 줄래 라는 2권의 책입니다. 이 혼자와 함께 사이를 쓴 최유나님은 이혼 전문 변호사예요. 유퀴즈에도 나왔었던 분인데 그래서 이 책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크게는 결국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코로나 걸렸던 그 기간 동안에 침대에 누워서 이 책을 주로 읽었는데 에피소드들이 조금씩 섞인 약간 에세이집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따로 독서 노트를 안 써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누워서 읽었는데 읽으면서 이제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다 읽고 나서 다시 한번 살짝 독서 노트 정리를 했습니다. 이 책은 솔로이신 분이나 연애 중인 분 또는 결혼하신 분 모두에게 되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한 번쯤 읽어보시면 관계에 대해서 되게 많은 것을 생각해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9월 달에 10권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한 권만 추천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이 혼자와 함께 사이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랜만에 되게 좀 마음에 드는 책을 읽었어요.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기술이나 능력을 개발하는 데 들이는 시간은 아깝지 않다고 여기면서 정작 내가 인생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은 잘 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려면 그의 성격 유형, 나와 잘 맞고 부딪히는 점, 다툼의 방식,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반응, 아픔을 치유하는 방법, 좋아하는 것들, 취향 등을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람을 공부한다는 것에 묘한 거부감을 느낀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굉장히 뜨끔했어요. 저 역시도 일이나 성장, 관계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 관계를 가장 어려워하면서도 관계에 대한 부분을 공부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간혹 이런 책을 읽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당연히 관계는 그냥 경험을 통해서만 하는 거지 라는 생각만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이런 관련 책들도 조금 더 읽으면서 관계를 좀 더 잘 맺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가장 추천하는 책이에요. 네, 이 나 좀 칭찬해 줄래 라는 책은 제가 그냥 책 제목만 보고 갑자기 선택을 했었던 책이었는데요. 저는 좀 칭찬을 잘하는 기술 이런 부분을 다루는 책인 줄 알았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좀 칭찬을 오버스럽게 오버액션으로 해주는 거를 되게 못하거든요. 민망해하는 편인데 그래서 좀 그런 면을 알려주는 책인가 싶어서 선택을 했는데 완전히 다른 책이었어요. 네, 이 책은 인정 욕구나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그런
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스스로 나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계 관련 책인 줄 모르고 골랐던 책이었는데 좀 비슷한 면이 있었고요. 주제는 되게 좋았는데 저는 내용이나 형식은 살짝 딱딱해서 조금 논문 느낌이 났었어요. 이 책을 쓴 작가분들이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그다음 겸임 교수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살짝 논문 느낌이 나서 그렇게 재미있게 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다 읽고 나서 제가 정리했던 독서 노트를 보면서 또 되게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독서 노트를 다시 읽으면서 결국은 책을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면 내가 스스로 노트를 쓰고 다시 읽어보고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독서 노트를 읽으면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결국에는 나를 챙기는 것도 내가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결국에는 다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왜 이런 거 안 해주지? 왜 이런 게 안 되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노력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책을 읽을 때는 잘 몰랐는데 독서 노트를 다시 읽고 정리해 보면서 이 두 책이 되게 묘하게 겹쳐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9월 달에 제가 이제 독서하면서 조금 공부 관련된 좀 지식을 쌓는 이런 류의 책도 읽어보자 하면서 선택했던 책이 썬킴의 거침없는 세계사였었어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너무 재미가 있어서 이 썬킴의 세계사 완전 정복이라는 책을 바로 이어서 빌려서 읽었습니다. 이 두 책 모두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는데 썬킴의 거침없는 세계사는 1차 대전, 그리고 2차 대전, 그리고 태평양 전쟁, 그 다음에 아편전쟁에서 국공내전까지 중국에 대한 전쟁들 해서 이렇게 굵직한 4개의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사실은 그 안에 숨겨진 이면에 어떤 욕구들이 서로 부딪히고 있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썬킴의 세계사 완전 정복은 미국과 러시아 딱 두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됐고 어떻게 현재에 이르러 왔는지를 쭉 짚어주는 책이었어요. 두 책 모두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읽다가 집에 와서 옷도 안 갈아입고 계속 소파에서 이어서 읽을 정도로 굉장히 몰입해서 읽었고 그리고 역사에 정말 많은 의도들이 숨어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무엇이든지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권력이라던가 탐욕 이런 무서움도 너무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몰랐었던 미국의 출발, 탄생, 그리고 러시아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서 지금 이런 위치까지 왔는지 이런 부분들도 짚어볼 수 있어서 두 책 모두 매우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소설책 2권은 천선란 작가의 노랜드, 그 다음 손원평 작가의 서른의 반격을 읽었습니다. 네, 손원평 작가는 아몬드, 그 다음에 천선란 작가는 청개의 파랑으로 모두 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의 책이라서 바로 선택을 했는데 결론은 둘 다 조금 힘들었어요. 서른의 반격은 권위의식과 허위, 부당함과 착취, 구조의 세상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의 특별한 한방을 그린 책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좀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그래서 너무 찌질한, 사실은 보고 싶지 않은 이런 모습들을 좀 지쳐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한방이라고 했지만 저한테 그 한방이 너무 미약했고 그 미약했다는 것조차도 너무 현실적이어서 조금 힘들게 읽었어요. 그리고 이 노랜드는 책 속에 상처 입은 존재들의 사랑과 회복의 서사를 우아하고 경이로운 소설적 상상력으로 보여주는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포칼립스 서사이자 추리와 스릴러를 넘나드는 느리지만 자유롭고 아름답지만 무서운 이야기 10편이 수록된 단편집인데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냥 대부분이 다 스릴러였어요. 어떤 소설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밤에 읽으면서 진짜 오늘 망했다. 어떻게 자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조금 무서웠어요. 그리고 어떤 일들은 너무나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라서 무서웠고 인간의 이기심이 정말 어디까지인지, 그래서 좀 상처 입은 존재들의 사랑과 회복의 서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랑과 회복은 어디에 있는지 그냥 온통 상처 입은 존재들의 투쟁만 좀 보였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책 다 좀 읽고 나서 저는 기분이 좀 안 좋아졌다 그래야 되나, 무서워졌다 그래야 되나 생각이 좀 많아져서
저는 좀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소설을 더 좋아하는 편인데 살짝 힘들었던 책이었어요. 에너지 관련 책은 제가 이제 늘 읽는 시클릿 데일리 티칭이라는 책이랑 시클릿 2권을 읽었습니다. 이 2권 다 제가 저번에도 소개를 해드렸죠. 지금 표지가 거의 똑같아 보이지만 이 시클릿 데일리 티칭이 조금 더 작고 두껍습니다. 이 책은 한 장씩 해서 365일 동안 읽을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 얇은 문구들이 있는 책이고, 이 시클릿이란 책은 그냥 자기계발서처럼 이렇게 쭉 책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둘 다 하루에 10페이지 정도씩 읽으면서 매일매일 에너지 관리를 하는 용으로 읽었습니다. 네, 9월달은 책을 정말 많이 읽어서 굉장히 뿌듯했던 한 달이었어요. 9월달에는 추석 연휴도 있고 코로나 격리 기간도 있었죠. 어떻게 보면 시간이 되게 많았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날들이었음에도 시간을 잘 활용을 하면서 책을 많이 읽었었던 달이어서 매우 뿌듯했던 한 달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10월 달에도 열심히 독서해서 좋은 독서 결산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